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순칠 교수님,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퀀텀의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은 이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파인만이 이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제 라는 어떤 이제 그 얘기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양자역학은 이해를 할 수 없구나 이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순실 교수님도 이 서문에서 많은 어 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말의 어떤 오해에 대해서 좀 이제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을 이제 이해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경험, 그 사람들이 어떤 거시 세계에서 이제 했던 경험으로는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미시 세계는 이제 거시 세계와는 어떤 다르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도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상대성 원리를 보면은 어떤 시공간의 개념이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현재 지구의 어떤 3차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주에서는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시세계적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어떤 영역을 이제 벗어난 인간의 인식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이제 거대한 우주나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을 이제 벗어난 아주 미시 세계에서는 현재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이나 인식 체계로는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많은 이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이제 이론적인 입증과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미시세계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어떻게 동작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알고는 있기 때문에 로켓도 발사를 하고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양자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도 아주 정밀하게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다는 것과 그다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어떤 다른 상대를 이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이나 자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고, 나와는 전혀 생각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기준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다 안다고 하지만은 자식은 또 성장하면서 이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하고 일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좀 철학적인 것과 연계를 하면은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이제 내 아닌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인지하는 어떤 그런 경험만 가지고는 어떤 광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미시세계의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걔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비근한 예로 이제 어떤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이제 이게
AI의 어떤 메인 알고리즘이 이제 한 100년 전에 이제 뭐 이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해놓은 어떤 확률적인 알고리즘으로 일단 동작하는데, 그 확률적인 알고리즘이 9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확률적인 알고리즘도 사실은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나온 부분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제어를 이제 우리가 이산 데이터로 해가지고 디지털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메타버스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제어도 어떤 양자화 개념에서 보면은 양자역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통신으로 주고받을 때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에러에 대해서도 확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명한 게 뭐 칼만 필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어떤 시험이나 어떤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지 세계의 동작을 뭐 디지털 통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이용하는 것은 거의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만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걔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어떤 이제 자식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약간의 이제 교집합은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우주에서 상대성 이론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알아내고, 그 다음에 미시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기서도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근데 공통 부분은 있지만은 어떤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이제 그 뭔가 어떤 미시 세계의 어떤 동작이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식 체계에서는 미시 세계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의 어떤 이제 노력에 의해 가지고 걔들이 어떻게 동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아주 이제 정밀하고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양자 컴퓨터에 이제 응용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중첩과 이제 얽힘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첩이라고 하면은 여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푸리에 급수라고 하죠. 이 요런 이제 그 다양한 주파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드브레인 물질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어떤 이제 주파수가 낮은 요 사인파하고 주파수가 이제 높은 요 사인파하고 이제 서로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근데 이제 불의급수는 보면은 우리가 얘만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얘만 뽑아내지고 여기서 얘만 뽑아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태들이 중첩연되어 있지만은 걔들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존재하고 요 자체로 존재하고 요 자체로 존재하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다니까 요런 파형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중에 얘만 측정하겠다 그러면 얘만 다시 또 나온다는 거죠. 얘만 측정하겠다 그러면 얘만 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만 측정하겠다 그러면 얘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일에 요런 물질파에서 얘만 측정한다 그러면은 다른 파형은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얘만 콕 찍어서 이제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다 뭉쳐져 가지고 요 파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얘를 측정하는 순간 얘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가 우리가 측정을 하는 순간 그 세 개 상태 중에 한 개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중첩 상태라는 것은 여러 상태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얘를 구하면은 나머지 상태는 그냥 사라진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양자 붕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뭔가 이제 제어를 하거나 측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를 내가 이제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내가 이리 가면 요리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얽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무용수가 이제 춤을 추려 그러면은 이제 박자가 서로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근데 얽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어떤 그 얽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무용수처럼 남자와 여자의 어떤 두 양자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태초에 빅뱅이 있던 시절에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얽힘을 이제 가진 그런 이제 어떤 전자가 이제 13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이제 두 개가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지구라는 곳에 한 곳에 안 있고 하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이제 뭐 진짜 수억 광년 떨어진 요 시리우스라는 별에 이제 전자가 하나 있고 그다음 지구가 하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존재한다 그러면은 요 지구에 있는 이제 그 전자와 시리우스에 있는 그 전자는 빅뱅 시절에 이제 그 얽힘이 이제 났던 그게 이제 그 130억 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두 개는 서로 이제 얽힌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예를 가지고 1 상태가 되면은 얘는 0이 되고 내가 0이 되면은 얘는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고 서로 얽힘이 이제 그 0이 되면 1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그 이제 빛의 속력을 흐르는가는 그게 이제 뭐 수억 광년 떨어졌지만은 걔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정보가 이제 전달될 때 그게 빛보다는 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지구에 있는 전자가 1이 되면은 1이 됐다는 이제 0에서 1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하면 그게 만일에 10억 광년 떨어진 이제 시리우스가 만일에 10억 광년 떨어졌다고 하면은 10억 광년 뒤에 이제 얘가 이제 저기 지구에 있는 내하고 얽힌 전자가 1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0으로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에서 0으로 이제 이렇게 10억 광년 뒤에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동시에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EPR인가 ERP 논문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ERP를 부르든 EPR을 부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양자역학이 이제 모순인 덩어리다고 이제 반박을 한 건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제 책에서 이제 그 어떤 양자 컴퓨터 원리도 그러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첩과 얽힘이 개념이 뭔지를 이제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는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쓰는 어떤 양자 이제 컴퓨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요. 그 중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큐빗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낫이라는 이제 연산을 통해서 얽힘을 만들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시낫 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 얽힘도 만들고 얽힘을 풀 수도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영일 상태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큐빗이라는 걸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이 교수 이제 저자인 이순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직접 이제 자기 어떤 그 책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보시기 전에 이제 이 교수님의 어떤 영상을 보고 이제 또 책을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찾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어떤 그 자료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제 점점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시대로 가고 AI와 더불어 가지고 양자 컴퓨터 시대로 가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 책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 어떤 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런 시대에 뭔가 좀, 어,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 책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양자역학이나 양자 컴퓨터의 원리는 이제 중첩과 이제 얽힘, 양자적 얽힘이 이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카이스트 이순칠 교수님의 그 퀀텀의 세계라는 책에 대해서 좀 예,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요 유튜브 댓글에 그 요 제 블로그 주소를 이제 연결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